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으며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항상 존재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는 세상 자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그저 눈을 뜨면 모든 것을 볼 수 있다고 흔히 생각하지만 그러한 시선은 결코 순수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편견과 헤아릴 수 없는 기억,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는 무수한 판단들로 이미 가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타인이 틀렸다고 말하고 자신은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단정하며 저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진정으로 멈춰서서 이 모든 것을 심판하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러한 판단으로 인해 상처받는 이가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면을 깊이 들여다보면 항상 옳아야만 하는 나와 옳고 그름에 전혀 개의치 않는 현실 사이에 매일 은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아마도 상황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상황에 끊임없이 꼬리표를 붙이는 우리의 분별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그릇된 시선으로 세상을 볼 때 행동은 어긋나고 상처받은 마음으로 인식할 때 우리의 행위는 두려움을 통해 발현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내가 살아가고 있다고 부르는 이 분별에 반복적인 고리 속에서 매일매일을 보냅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어느 날 꼬리표 붙이기를 멈추고 역할극을 통해 자신을 정의하는 것을 그만두며 감정들을 마치 자신인 양 이름 붙이는 일을 중단한다면 그때 비로소 그 고통은 존재할 이유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첫 번째 문을 함께 열어봅시다. 고통의 뿌리, 바로 분별심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지금 있는 것과 마땅히 있어야 할 것을 비교하는 순간 고통은 싹트기 시작합니다. 외부의 공격이나 강요된 상황이 없더라도 나는 이러면 안 되라는 작은 생각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내면의 폭풍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가를 중요시하는 문화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어릴 때부터 옳고 그름, 잘하고 못함, 좋고 나쁨을 분별하는 법을 배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모든 사물은 분별심의 렌즈를 거쳐야만 가치 있고 사랑스럽고 살아갈 의미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분별심이 결코 잠잠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것은 타인을 분별할 뿐만 아니라 매 순간 자신마저도 분별합니다. 하루 중 잠시 고요한 순간에도 마음은 다시 속삭입니다. 너는 더 많은 것을 했어야 했어. 그런 말은 하지 말았어야지. 너는 행복하기에 충분히 좋지 않아. 그것은 마치 돋보기를 들고 모든 곳, 특히 우리 내면의 잘못을 찾아 헤매는 보이지 않는 감시자처럼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치는 것은 삶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가 아니라 그 어떤 순간에도 판단받지 않고 온전한 자신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나는 항상 우리가 충분치 않다고 말하며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것은 마음이 재판관처럼 분리하고 비교하고 평가하는 역할을 할 때에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판단하는 마음이 사라진다면 자아는 발붙일 곳을 잃을 것입니다. 나는 달라져야 해라는 생각이 더 이상 없다면 도대체 누가 고쳐야 할 사람이란 말입니까? 모든 생각이 가치 판단을 내포할 때 우리 안에 살아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진실이라고 믿을 정도로 반복되는 메커니즘이자 틀입니다. 분별심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역사와 사회, 교육, 문화가 남긴 유산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보지 못하고 오직 변화해야 할 것만을 보게 됩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들에 대해 스스로 그려낸 지도를 통해서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저 조종하고 개입하고 통제하려 할 뿐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어떤 순간도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우리가 보는 모든 것이 문제가 되고 만나는 모든 사람이 판단의 대상이 됩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말입니다. 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어느 날 마음이 꼬리표 붙이기를 멈춘다면 어떨까요? 꽃을 보고 아름답다거나 추하다고 말하지 않는다면,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옳고 그름을 구분할 필요가 없다면, 슬픔을 느끼면서도 나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생각과 연결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남을까요? 그저 아무 색깔도 어떤 의견도 아무런 반응도 없이 그저 있는 그대로 펼쳐지는 삶만이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분별을 멈추려면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서 생겨나는지 더 깊이 파고들어야 합니다. 바로 자아입니다.
존재하기 위해 모든 것을 판단하며 당신이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하나의 가면을 세운 것입니다. 당신이 나는 정말 쓸모없어 라고 자책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에게 또 다른 꼬리표를 붙인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긍정적인 꼬리표든 부정적인 꼬리표든 이들은 모두 똑같은 일을 합니다. 바로 자아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을 되돌아보십시오. 그 대부분은 순수한 상황 자체에서 온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자아가 상처받고 저평가되고 거부당하고 비교되고 오해받았기 때문에 발생했습니다.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나는 뒤처지고 있어. 나는 무시당하고 있어라는 바로 그 느낌이 내면에서 타오르는 불꽃인 것입니다. 이것은 자아가 실제 적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단지 위협받는다는 느낌만 있으면 즉시 맹렬한 수호자처럼 일어서서 정의의 옷을 입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가치를 지켜야 해. 남들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해야 해. 그리고 그렇게 나는 점점 더 교묘해집니다. 사랑받기 위해 친절한 말을 하는 법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명상하는 법을 익히며 현명한 사람으로 칭찬받기 위해 양보하는 법을 배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의 깊은 내면에는 자신을 끊임없이 확인하려는 고유한 욕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자아는 희미해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자신을 규정하려 애쓰지 않고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다른 어떤 버전이 될 필요 없이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당신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자아가 의지할 땅이 더 이상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자신을 판단하지 않는다면 자아는 머무를 곳을 잃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오를 필요가 없다면 누가 이겨야 할 사람일까요? 당신이 더 이상 누구보다 뛰어나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누가 앞서가려 애쓰고 있을까요? 슬프게도 우리 대부분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기하고 있습니다. 매일 나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적합한 역할을 선택합니다. 오늘은 친절한 사람, 내일은 사려 깊은 사람, 때로는 수행하는 사람, 때로는 무관심한 사람.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진실에서가 아니라 자아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선택된 가면일 뿐입니다. 나는 이야기가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나는 예전에 이랬어라고 주장하기 위해 과거에 살고 나는 저렇게 될 거야 라고 꿈꾸기 위해 미래에 삽니다. 현재는 그것이 존재할 발판을 제공하지 않기에 현재 순간에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당신의 마음이 판단할 때 그것은 단순히 사물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자아를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가 옳아라고 말할 때 당신은 경계를 긋고 있습니다. 당신이 나는 선량해라고 말할 때 당신은 하나의 이미지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미지가 도전받을 때 당신은 고통을 겪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그 게임을 명확히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아를 판단하지 않고 정면으로 바라본다면 그것을 없애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친구로 삼으려고도 하지 않으며 그저 있는 그대로 본다면 그 순간 당신은 무대 밖으로 걸어나와 외부에서 그 모든 연극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일반적인 이해보다 더 깊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즉, 중간 매개 없이 순수하게 보는, 판단하지 않고 볼 수 있는 능력 말입니다. 판단하지 않으면 나약해지고 쉬워지며 심지어는 자신의 주관을 잃게 될 것이라는 흔한 오해가 있습니다. 분별을 내려놓는 사람은 선악,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을 분별하는 능력을 더 이상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정신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개입하지 않은 채 모든 현상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감각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악을 보고도 눈 감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나 타인이 착각 속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보되 미움 때문에 시야가 흐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상처를 인식하지만 고통으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판단하지 않는 마음은 수동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극히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너무나 깨어있어서 서둘러 반응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무나 깨어있어서 동화되지 않고도 인식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깨어있어서 수정하거나 꾸미거나 회피할 필요 없이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습니다. 판단은 반사적인 반응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것은 선택입니다. 의식적인 선택입니다. 오히려 편견의 잡음이 끼어들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과 더 깊이 접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마음은 자비의 근간입니다. 진정으로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그들을 자신의 머릿속 이상적인 모습으로 바꾸려 노력하는 것을 멈출 때뿐입니다. 타인을 있는 그대로 볼 때에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아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되어야만 가치가 있어. 나는 사랑받기 위해 변해야 해라고 말하는 것을 멈출 때 비로소 진정한 내면의 자유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취에서 오는 자유가 아니라 내면에서 더 이상 아무도 판단의 망치를 두드리지 않을 때 오는 자유입니다. 판단하지 않는 마음은 감정을 억누르지도 않습니다. 슬픔을 사라지게 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분노를 억제하려 하거나 상처를 억압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단순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무런 평가도 덧붙이지 않기에 슬픔을 나쁘다고 부르지 않고 분노를 죄악이라고 여기지 않기에 그러한 감정들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마음이 더 이상 판단하지 않을 때 모든 상태는 존재가 허용됩니다. 어떤 상태도 거부되지 않으며 어떤 상태도 붙잡히지 않습니다. 마음은 마치 모든 현상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허용하는 하늘과 같습니다. 먹구름이든 따스한 햇살이든 고요한 바람이든 폭풍우든 아무것도 배열하거나 배제할 필요 없이 말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바로 그러한 허용 속에서 모든 현상들은 스스로 본래의 텅 비고 고요한 본질로 돌아갑니다. 저항받지 않은 두려움은 부드러운 에너지의 흐름으로 변모하고 억압되지 않은 분노는 순수한 봄 속으로 녹아내립니다. 숨겨지지 않은 상처는 그 뿌리를 드러내며 그로부터 정직함으로 치유됩니다. 판단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수동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반응이 아닌 지혜에서 비롯된 행동을 하도록 돕습니다. 미워하거나 자아를 방어하기 위함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은 걸림없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상태에서만 당신은 자아의 렌즈를 통하지 않고 모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름을 붙일 필요 없이 보고 애써 이해하려 하지 않아도 이해합니다. 삶이 있는 그대로 살아가도록 허용합니다. 그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놓아버림보다 더 깊은 능력이 필요합니다. 보는 것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봄, 즉 중간맥이 없는 순수한 봄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아가 거창하고 오만한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아주 친숙하고 일상적이며 가장 사소한 말 속에도 존재합니다. 당신이 나는 생각이 많은 사람이야. 나는 대화에 서툴러. 나는 쉽게 상처받아라고 말할 때마다 당신은 자아의 정원에 씨앗을 하나 더 심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무해해 보이는 나는 니다라는 말은 사실 당신이 어떤 정체성, 역할, 한계와 무의식적으로 맺는 계약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당신은 그것이 지시하는 방식으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현실 때문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입고 있는 나라는 이름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나는 사려 깊은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감히 단순한 말을 하지 못할 것입니다. 나는 강한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자신에게 나약함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깨달은 사람이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무지한 순간들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당신은 점점 더 자유로부터 멀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흐르는 강물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딱딱하고 마른 조각상에 묶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다는 자아의 첫 번째 맹세입니다. 그것은 마치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못과 같습니다. 그것은 변화하고 놓아버리고 열리는 가능성을 거부합니다. 그것은 당신이 나에 대해 진실이라고 여기는 영토를 표시하는 잉크 자국입니다. 하지만 어떤 나는 일이다라는 문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 밑에 숨겨진 허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침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으며 태어날 때부터 실패한 사람도 없습니다. 당신을 움직이는 고정된 본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개인적인 정체성과 혼동했던 현상들의 흐름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실 당신은 생각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흘러가는 생각의 흐름을 보고 있는 봄입니다. 당신은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방금 일어난 고통을 경험하는 현존입니다. 당신은 고통받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고통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고요한 공간입니다.
당신이 스스로 인식하는 나는, 당신이 생각하는 것, 당신은 단지 지나가는 감정, 생각, 경험에 꼬리표를 붙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자신이 그렇다고 믿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단 한 번도 이 순간에 나를 부르는 이가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묻지 않은 채 너무 많은 나는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멈추는 순간 당신은 이상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살아가는데 어떤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숨 쉬는데 정체성이 필요 없고, 사랑받는데 정의가 필요 없으며, 존재하는데 완벽한 모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나라는 자아가 더 이상 정체성에 얽매이지 않을 때 당신은 물처럼 유연해집니다. 부드러워질 수도 단단해질 수도 있고, 고요할 수도 격렬할 수도 있지만 얼어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떤 역할에도 더 이상 갇히지 않습니다. 행동하고 말하고 웃고 슬퍼할 수 있지만 그것을 자신에게 귀속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당신은 말없는 지혜에 닿기 시작합니다. 보는 자 없는 봄, 사는 자 필요 없는 삶 말입니다. 모든 경험이 어떤 것도 붙잡거나 밀어내려는 이유 없이 오고 가는 것이 허용될 때 당신은 이름 붙일 필요 없는 봄과 이야기할 필요 없는 삶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고통의 가장 정교한 형태 중 하나는 바로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는 것은 실제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프로그램된 각본에 따라 그 사건을 머릿속에서 되풀이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현재와 함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에 대한 논평 속에서 살아갑니다. 슬픔과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슬픔에 대한 추측과 마주합니다. 누가 그것을 일으켰는가? 왜 반복되는가? 그것은 우리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하는가? 그렇게 실제적인 고통은 그 사건이 발생한 순간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집착으로 가득 찬 서술적인 어조로 우리가 마음속에서 그 이야기를 되풀이할 때마다 존재합니다. 그 내면의 이야기는 우리가 자신을 위치시키는 지도가 됩니다. 나는 배신당했던 사람이야. 나는 어릴 때부터 결핍을 겪었어. 나는 결코 인정받지 못했어. 비록 그런 일들이 오래전에 지나갔을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정체성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껴안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되풀이할 때마다 스스로를 과거에 가두는 것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생각의 흐름 한가운데 멈춰서서 이 이야기를 누가 하고 있는가? 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여전히 진실한가? 아니면 단지 인식의 습관에 불과한가? 나는 나 자신에 대한 어떤 이야기에도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철학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마음의 본질을 깨닫는 바로 그 순간에 있습니다. 당신이 맹목적으로 믿기보다 관찰하기 시작하는 순간, 당신은 마음이 들려주는 이야기의 대부분이 진실이 아님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선별된 기억들이고 아직 처리되지 않은 감정들이며 극적인 다큐멘터리 영화처럼 다시 엮어진 오래된 편견들입니다. 그것은 상처와 기대, 그리고 주목받고 사랑받고 옳다는 것을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나는 현재에 살지 않고 이야기의 줄거리 속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존재하기 위해 끊임없이 편집해야 합니다. 모든 사소한 대화, 모든 사건은 주연, 조연, 피해자와 가해자가 있는 한 편의 드라마로 변모합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항상 그 중심 인물입니다. 그러나 삶은 영화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삶에는 각본도 없고 고정된 등장인물도 없습니다. 단지 인간의 마음이 불확실성을 두려워하여 필사적으로 매달릴 배경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사실 당신은 살아가기 위해 그 이야기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체성을 갖기 위해 자신을 과거에 묶어둘 필요도 없습니다. 숨 쉬고 먹고 미소 짓는데 어떤 이야기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진실한 순간들은 오히려 마음이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을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노을 속에 진정으로 스며들었던 순간, 따뜻한 차 한 잔과 함께 고요했던 순간, 아무 목적 없이 잠잠히 앉아있던 아침을 기억해 보세요. 아마 그 순간들에는 당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이야기하지 않았을